아, 그럼 저도 해야지. 아, 네, 저도 필터링. 저 이런 안경 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해야 좀 긴장도 풀고 그러지. 예. 아이디어 좋으신데. 필- 그 애들이 재밌어 하겠다. 예. 이거, 음, 네. 음,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제 방이에요. 방인데 여기다 이제 준비를 이렇게 아니에요, 방이에요, 방인데 원래 이런 색인데 이걸 이제 방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바를 씌웠어요. 좀 산뜻해 보이라고. 그리고 이 뒤에는 그 OHP 스크린, 네, OHP 스크린을 그 거는 거 조금 이렇게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동식이 있어서 이거 사다가 뒤에다 놓고 이렇게, 예, 집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공화면을 해보니까 이게 좀 어, 움직이는데 좀, 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집에서 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편하네요. 네. 그렇지. 예, 그렇지. 맞아요. 오케이. 음, 우리 코로나 덕분에 그냥 선생님들이 디지털에 강해지셨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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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그렇지. 코로나가 꼭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예, 이제 사회 교육은 이게 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도. 네, 네. 네. 특히 또, 네. 특히 학부모님들 중에 ADHD 학부모님들 애들이 학교 안 나가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또 좋아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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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아,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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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또 시간이 이때가 또 어려운 시간이고 또 6월이 좀 장마철 앞두고 날도 좀 무덥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뜨는 강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제목 요거 낯선 행동, 이게 가장 제가 가장 뜨는 과목이에요. 선생님들이 이 교총에서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 2위가 바로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에요. 또 2위가 이제 학부모 상담. 그렇죠. 그 두 가지 주제인데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한 도대체 아이들은 왜 낯선 행동을 하나, 그리고 낯선 행동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핵심을 간추려서 제가 엑기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책은 뭐 이런 책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이죠. 네,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은 사실은 네이버의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여기 있죠? 혹시 돌봄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알고 계신가요? 아시면 끄떡끄떡. 돌봄치유 교실 끄떡끄떡. 아니면 도리도리. 알고 계세요? 모르셔요? 여기 화면에 KET21 하는 카페인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 카페를 그냥 칠판으로 썼어요. 칠판으로. 그러면 뭐가 편하냐면 무슨 새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과서 본문 갖다 붙여놓고 그냥 거기서 퀴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제가 선생님들 아쉬운 건 계시면 이런 상품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제가 연수 때 상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여기 첫 번째 퀴즈. 우리나라 교사들이 굳이 리더십의 연구를 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무엇이 허용되었다. 여기 정답. 여기 보자. 채팅. 요 오른쪽에 채팅창에다 답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채팅창에다가 2010년까지 무엇이 허용되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체벌을 할 필요가 아이처럼 정답을 말해오냈네. 이런 실수. 정답 맞추셨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체벌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래서 리더십 연구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됐으니까. 요즘은 뭐 이 새끼야 했다가는 뭐 아동학대로 이렇게 신고당하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여기에 답이 안 보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제가 이 카페 게시판 활용 수업할 때 쓰는 중요한 팁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 답을 가렸을까요? 네. 자,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입모양이 말씀 맞추신 거야. 이 글씨를, 맞습니다. 곽 선생님 정답. 글씨를 흰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전부 다 이렇게 놓고 글씨 이제 화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거, 휴대폰에서는 손가락으로 쑥 누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파워포인트보다 낫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좀 선생님들 비대면 대면 수업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낯선 행동은 이렇게 요 도표 하나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6대 낯선 행동입니다. 끼 떴다 방잠땡.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끼 떴다 방잠땡. 끼 떴다 방잠땡.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표적인 낯선 행동이에요. 예. 근데 여기 말 끼어드는 거, 그다음에 떠드는 건 전통적이죠. 근데 요즘 이상하게 끼어드는 애들이 많아지죠. 관종들.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따지니 수행 0.5점 가지고 따진다. 왜 이렇게 따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면 이제 애들이 이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떠드는 거,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떠들기도 하는데 이 떠들기하고 이 방해하고 하기는 어떻게 다를까? 선생님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떠드는 애들은 귀여워요. 근데 수업을 방해하려고 떠드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께서 쟤는 참 기분 나쁘게 저렇게 떠든다 하면 얘는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학교 안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 자, 여기 오늘 강의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제가 네, 힌트, 초성 힌트 드릴게요.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읒시오 타지 않는다. 초성 퀴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이야기는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이 낯선 행동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 네 가지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다, 이걸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안가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고 책에서 그렇게 갈파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냐,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적어도 뭐 하진 않는다, 네,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가요, 선생님? 그래서 그렇다면 수업을 방해하는 거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인간을 살리는 일이다. 애들이 그래도 나와서 그냥 스트레스라도 풀게 해야지, 이게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멘붕이 오시더라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낯선 행동은 애당초 관심 끌고자 하는 것이 출발이고요. 그런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드라이커스가 한 말이에요.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해요. 센 척. 그러니까 옛날에 일진 애들 있잖아요. 쌈박질하고 하는 애들. 걔네들이 관심 받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센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진을 와해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 엉덩이 두드려주고 사랑해줘야만 애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실패하면 복수전을 펼치고 수업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부의 아이들은, 요즘 우리 애들 중에 중딩인데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손등이 좀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없지, 그 게임의 BJ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야만 우리가 이 낯선 행동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끼어드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들이 이제 끼어드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목적이다? 네, 관심 끌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게 수업에 심하게 방해가 되면 적절히 컨트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수첩을 사다 주고, 너는 질문이 참, 이거 우리가 교사는 좀 영악해야 돼. 사다 주고, 넌 질문이 참 창의적이다. 여기다 질문을 꼭 적어서 정리해 가지고 질문을 해줄래? 제가
수첩을 한 권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쓰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ADHD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또 그리고 제가 쓰는 비기만 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저는 교탁이 이렇게 있으면 교탁 바로 옆에 빈 책상하고 걸상을 놔두고 노트북을 거기다 놔두고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 활발한 애, 걔를 ICT 활용 수업 팀장이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너는 컴퓨터 조작을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탁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교탁 바로 옆에는 그냥 이게 애가 나와가지고 떠들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씩 매겨.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요거 세 봉에 얼마? 요거 세 봉에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1,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어떤 애가 그랬대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보다도 더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혀놓고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먹이는 거야. 배고프지? 먹어.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 그거 시키면 걔가 잘합니다. 그래서 ADHD 넘버원 아이들을 그렇게 손쉽게 수업에 기여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을 맡아. 여기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으로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컴퓨터 활용 네,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바로 그걸 출력해서 그 다음날로 바로 걔한테 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줘요. 이거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은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거를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얘는 산만하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디스 당한 애들이에요. 명랑 쾌활하나 뭐함 주의 산만함 이렇게 디스 당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떠드는 그냥 떠드는 게 습관이 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신체 학습자여서 얘네들은 역할극 같은 몸을 움직일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생님들 그 창신동에 가면 동대문역에 내려서 창신동에 가시면 이런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잠깐 보실게요. 빵빠레라고 있어요. 여기에 꼭 한번 가세요. 시험 때 이렇게 빵빠레 이런 거 보세요. 2,000원 3,000원 해요. 이거 안 비쌉니다. 예, 여기 조금 아까 본 거 요건 여기 가서 이런 것도 얻었어요. 아무개야 수업 끝났다. 아무개야 수업 끝났다. 예, 이게 창신동에 가서 제가 득템한 거예요. 음성 변조기는. 근데 애들이 음성 변조기도 사고 여기 가서 또 주무시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거 선생님,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아십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졸지 않아요. 푹 자죠. 그죠? 그래서 이 잠을 깨울 때 애들 건드려서 깨우면 이게 교권 사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푹 자.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그냥 대뜸 그냥 뜨면서 그냥 CX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 임마 선생님한테 이랬어?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교권상 랭킹 1위가 잠자는 애 깨우다가 CX 하는 거예요. 어이없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강추, 요거 뽀로로 지시봉 메모해 두세요. 뽀로로 지시봉 이건 이렇게 하시면 자기네들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 애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눈 뜨기 전에 웃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늦게 오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 이걸 지시봉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만져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걸 저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뽀로로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박 선생님 뽀로로 별명 아세요? 모르시죠? 뽀통령이에요. 뽀통령. 애들 사이에서 이게 그렇게 호감이 높아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떠드는 애들은 이런 도구를 주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해서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래도 불러보고 싶고. 우리 음악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선생님도 애들 이거 뭐 가창하고 이럴 때 그냥 가창 시험 보자니까 그냥 얼굴을 이렇게 가면을 하나 골라 써라 그러면 애들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거 가면 덕을 엄청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거 보시고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어머니께서 이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다 귀신 보따리냐? 그러십니다. 그럼 이거 수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평생 장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긴 뭐 미천 안 드는 장사가 어디 있니? 이러십니다. 이게 제 미천이에요. 선생님들도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산만한 애들, 활발한 애들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발한 애들이 움직임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낯선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처럼 한마디 해볼게요. 마마 전국의 교실에서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하옵소서. 맞춰보실까? 저들에게 무엇을 하옵소서? 네, 바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이 막 교실을 돌아간 반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물함 가서 책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ADHD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 씹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서 있는 것도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 이런 애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끼떠, 따죠? 따지는 거. 자, 뭐 요즘은 학부모총회 비대면이라서 그랬지만 우리가 학부모총회 앞두면 대청소를 하고 그 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이 선생님 어디 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따져, 이렇게. 김 선생님 어디 하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예시를 들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연수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교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긴 너희들이 사는 공간이잖아. 이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런데 교무실은 왜 우리가 해요? 이렇게 또. 그리고 정색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감독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맞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싸우려고 준비가 됐다고 이게. 근데 이것이 김현수 원장이 이 예를 든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따지는 이유가 세상 자기 생활을 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자꾸 와? 그래서 애들이 짜증이 나 있고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읽으시면, 그게 저는 그 애들이 뭐 주관식 채점할 때 와가지고 뭐 맞았느니 틀렸는지 뭐 이럴 때 그거를 그냥 옳고 그름으로 딱 갈라서 네가 그래서 틀렸잖아 이렇게 하시면 애는 더 상처받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그냥 또 하나 좀 이거 어떡해, 얼굴도 이렇게 똑같이 표정 지으면서 이게 에이구 어떻게 속상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에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속상하겠다. 시작. 얼굴을 하셔야 돼.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에어라는 거랑 똑같이. 시작.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속상하겠다. 저 얼굴 만드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러면 애가 와서 사실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겐가 위로받고 싶은 것도 있다. 뭐죠?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을, 떠드는 것을 이렇게 애들이 시간에 떠든다 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써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첫 시간에 애들한테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을 받았어요. 첫 시간에 애들한테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받아두었다가, 이렇게, 자투리 시간 혹은 진도 다 나가고 그럴 때 혹은 학습지 할 때 이런 시간에 이걸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 해서 소리를 소리 공유. 매번 이러네. 들리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3월에 신청을 받은 거라서 애들이 봄 노래가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뭐 유튜브에 목록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반에 유튜버가 꾸민 학생들한테 노래를 신청곡을 받아서 야, 너희 반 재생 목록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그 주소를 선생님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 음악 틀어주시면 이게 조용히 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신청한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야, 조용히 해 지네들이 그래. 애들이 반장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더 좋은 거, 저도 음악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떠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따진다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은 쌩 까는 겁니다.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왜 남의 말 씹으세요? 이런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유연하게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그걸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치유적 거짓말.
치유적 거짓말.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라서요. 네. 자, Therapeutic Fibbing이라는 말은 이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된 개념입니다. 어머니께서 4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논리적인 말에 설득이 되면 그게 치매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건 치매가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적당히 둘러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왜 따져? 선생님이 어디 하는 게 왜 궁금해? 이게 따진단 말이에요. 따지는 것 속에 뭐가 있어? 우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애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얘보다 더 우울해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애들도 알아요. 어느 우울한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개기지 않습니다. 걔들이 우울의 냄새를 서로 다 맡아야 알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치유적 거짓말, 애구, 미안,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이런 능청을 잘 떠셔야 돼. 네. 중요한 능청 떨기.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애가 뭐라 그러면, 애들 앞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선생님하고 애하고 애들 앞에서 싸우면 더 우울한 쪽이 이기죠. 근데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친구 앞에서 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자,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방해하는 애. 이게 수업을 방해하는 애, 요거는 저 학교마다 그런 선수가 좀 있어요. 우울 선수. 예,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썼던 방법은, 얘가 수업을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제가 학년 생활지도였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도 얘 통제가 잘 안 돼. 담임 선생님한테 CX 하는 건 예사고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와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이런다고요. 그런 애가 있어.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 얘를 훈육하려면 잘 먹이고 놀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지금 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어른이 누군가가 풀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놀아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교감 선생님께서 예산을 보시더니 상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복지 예산. 여기 복지 예산을, 얘가 복지 예산이 1+1이라고 수급자 1명이면 수급자 아닌 애가 1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애하고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산에도 가고 여름에 수영장도 가고 탁구장도 가고 놀아주고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는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꺼내더니, 선생님, 주민등록증을 하나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웬 여자분이야. 이게 누구냐? 우리 엄마예요. 엄마 주민등록증 네가 왜 갖고 다녀? 사실 엄마가 저 2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 근데 왜 갖고 다녀? 엄마 얼굴을 알아야 지나가다 보면 엄마를 찾죠. 헐. 이 아이가 CX를 달고 살았던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 중에 보면 낯선 행동하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문제행동이란 말을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행동이란 말 대신에 낯선 행동, 이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밥은 누가 해주냐 그랬더니 작년까지 할머니가 해주셨어요. 작년까지, 그럼 작년에 뭔 일이 있니? 그때 할머니가 작년 10월 달에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췌장암은 제가 아는 지인도 있는데 발병 사실을 알고 한 달 만에도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교사를 괴롭힐 때 의식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선생님을 괴롭힐 저런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슬픈 아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돌봄 치유 동아리를 운영해서 했습니다. 네,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협동훈육이란 원서입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인데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없네요. 아쉽죠. 근데 대신에 오늘 강의가 탄생된 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런 원서를 이론적 배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애들인데, 이 잠자는 애들 중에 중학생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고등학생들 사례가 아까 이제 마인크래프트란 게임 BJ를 하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원인을 잘, 얘네들이 이 잠자는 원인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저가 스타가 된 거는 이 한 장의 그림 사전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영어과에서는 픽처 딕셔너리라 이럽니다. 얘가 94년도에 제가 그 전에 사립 고등학교에 있다가 공립으로 오면서 여중으로 갔는데 94년도에요. 그리고 제가 그해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오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라. 너무 고생하다가 어떤 한 아이가 맨날, 얘는 정말 눈 뜨고 자는 애예요. 얘가 고요하게 1시간 내내 거하게 있어서 정말 좀 특이한 애다. 그래서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암기가 어떤 애예요?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냥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셨어. 그래서 아무리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저도 딱 캐치했죠. 꼴찌다, 돌대가리다, 이 얘기지 말아요. 우리들 사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어랍쇼, 우연히 걔 연습장을 봤는데 이 연습장에 만화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루프, 텐트, 드랍 이런 단어를 만화를 그려다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이렇게 그려왔어요. 15장을.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파이트를 지운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밑줄을 긋고 얘들아 풀어봐라, 그래서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세상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얘네들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이거 문제를 푸는데 정말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수행 종전에 단어를 써서 외고 이런 게 그게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 아이들은 다양하게 숙제를 내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시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의별 그때부터는 수행평가를 정말 다양하게, 이게 무슨 영어 숙제야, 이 안에 영어 단어를 숨겨놓은 거예요. 애가 여기 보시면 이 보이시나요? EX T I N C T I O N, 그래서 extinction, 멸종, 공룡의 멸종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거를 세상에, 아마 미술 숙제로 내도 아마 30점짜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너희들이 잘하는 거를 해라 그랬어요. 그냥 단어를 외지 말고 표현하라 그랬더니,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에 제가 해주고,
생활기록부를 저는 미리 사전에 세특을 이제 공개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이렇게 써줬어요. 여기 보시면 미대갈의 추천서를 제 영어 교사인 제가 써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남녀평등이 주제인 단원의 애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여기서 남자도 이제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 그 단원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애 돌보면서 청소기 밀면서 얼굴이 쪄든 이 표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교사가 써준 미술 추천서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희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겠노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 있어? 기는 재주 있다. 그래서 애들이 뭔가 표현하도록 했고 그것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시각학습자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애들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네. 청각학습자가 이거는 대학생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그림 사전을 통해서 뭘 알게 됐다. 시각학습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서 몸을 움직여야만 공부를 하가 되는 애들도 있다는 것도 파악하게 되고, 최근에는 촉각학습자 공부 진짜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중에는 이 스티커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스티커. 또 심지어는 이런 거 선생님들 추억의 페이퍼를 하나 보여드릴게. 자, 선생님들 요거 기억나세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놀던 거. 요거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스크래치 페이퍼. 이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애들 중에 이렇게 촉각이 발달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장려해 주시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면 애들은 더 이상 사고 치지를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신체학습자의 대표적인 수행평가를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지하철역에서 뻘짓이냐. 이게 요거는 영어 숙제로 exercise, 운동이라는 단어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영상은 5초 이상이면 된다 했는데 얘가 무려 4분 57초를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짓을 왜 하냐. 사실은 이 녀석에게 제가 내가 공개된 강의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집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애입니다. 그런데 얘가 오로지 좋아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체대간 관심 있냐? 그러면 체대간 선배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 멘토링을 소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럼 뭐 너 왜 이렇게 5초면 된다고 5분짜리를 왜 했어? 그랬더니 그 선배 형이, 멘토 형이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1분에 67개를 해야 만점인데 1분에 67개를 할 근력이 생기려면 하루 300개씩을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제가 300개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 녀석이 선생님 멘토형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더라고. 이게 보은의 수행평가였던 거죠, 저에게. 근데 이러고 나서 이 아이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 여자애들이 저 아이의 복근은 도대체 복근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늘어? 자존감 뿜뿜인 거죠. 그래서 40명 중에 30 몇 등 했던 애인데 얘가
그 실기 만점 받았죠. 그래가지고 사회체육학과는 못 가고 사회체육과에 가서 행복하게 대학생활 했고, 아마 지금은 어느 뭐 사회체육 지도사가 되어서 어느 센터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눈 뜨고 자는 애였던 거예요. 선생님들 아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6가지 시작 떠다 방 잠 땡 그죠? 잔단 말이야. 잤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스타가 되는 거죠. 교사는 뭐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서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이게 최고로 이게 최고 재미 아니겠어요? 교사가 된 최고의 보람. 네, 그리고 요 선생님들께 드리는 깨알 팁인데요. 제가 생활기록부 성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전의 지필평가보다 성적이 올라간 아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 평가보다. 오늘 당장에도 한번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걸 이용해 보세요. 성적 비교 탭에다가 뭐라고 입력한다? +1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지필 성적, 수행 말고 지필이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전교생 명단이 쫙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직인도 찍었어. 영영호 교사 송영호의 인, 이렇게. 이건 한글 표로 만든 겁니다. 안 만들었어요. 돈 주고 한 거 아니에요. 표 안에다가 영어고사 송영호의 인 이렇게 만든 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인 만들어서 내신 성적 향상상 이렇게 애들에게 줬어요. 애들 자존감 향상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하반 애들도 제 영어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영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저 자랑 같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뽀로로 마이크.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낯선 행동의 6가지 끼떴다 방잠땡 다시 한번 선생님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끼떴다 방잠땡. 근데 이 끼떴다 방잠땡은 알고 보니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울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우리에게도 백신이 있다. 우울감을 잡는 99.9% 확률을 가진 백신이 2가지가 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무엇을 높여야 된다? 애들 소속감을 높여주시고, 또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무엇을 올려주시고? 자존감을 올려주셔라. 그러면, 그리고 학부모님을 소 닭보듯 하지 마시고 학부모를 최고의 서포터로 받아들이시고 학부모와 소통하시고 애들과 다양한 시민 교육을 하시면 애들은 낯선 행동,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주소 제가 채팅창에다가 복사해서 넣을게요. 19 여기 119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학교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요거 선생님들 주소창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여기 가시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 목록 수십 가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가 제가 쭉 연구를 했어요. 여기 지금 아직까지 요거는 책을 못 냈는데 조만간 낯선 행동 책을 내려고 합니다. 요즘 책이 밀렸어요. 다음 주에 이번 달에 나오는 게 학부모 상담 119 책이 나올 겁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준비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 제가 끼떴다 방잠땡이 결국은 우울감에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우울감의 근원은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입니다. 자살률이
부동의 일이에요.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이루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이 사실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이 또 교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수업을 방해하겠어요? 행복하면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실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모든 교사, 대한민국 정말 100명 교사 중에 아마 저는 90명 정도의 선생님들은 이 낯선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걸 직접 느끼고 있어요. 예. 단톡방에서 계속 그냥 막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사는 마치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 비우고 닦고 말려야 돼. 지금 여기 도봉산 우이암 거기 가서 오봉을 바라보면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송영호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멍 때리는 거를 제 일상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로 잡았어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해소를 평범한 운동으로 해서는 여기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4시 반 칼퇴근이에요. 제가 워낙 칼퇴근 족이었기 때문에 연수도 칼퇴근 4시 반이면 교문을 통과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50분, 51분 지금 지났네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네, 공무상 병가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람. 네, 교사 우울증이 제일 미로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얼굴은 편안해 보이죠? 삼성중 선생님들 애들이 속 별로 안 쓰기나 봐. 어떻게 얼굴들이 편안하셔? 선생님들 자율연수 휴직 들어보셨어요? 자율연수 휴직? 응. 그거 제가 자랑 좀 할게요. 그거 제가 추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방학이 지나갔는데도, 겨울방학이 지났는데도 선생님들이 그 스트레스 이력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나중에는 본인 휴직이 안 되니까 뭐 시어머니 간병 휴직이라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사실은 셀프 간병이죠. 그래서 이러지 말자.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들한테 제발 좀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율연수 휴직이 무급인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장점이냐면
선생님들 이 뒤에 보이시죠? 모자, 예, 가면, 뭐 마스크 여기 이렇게 그 애들 역할극 할 때 이런 걸 다 쓰고 하라고 한 거예요. 김현수 원장님 댁이 저기 관악구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으니까 김현수 원장님 강의 꼭 줌으로라도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 작은 애 상담을 김현수 원장님한테 받고 아주 호전됐어요. 자유학기제 수업입니다. 1학년 영어.
네, 선생님들 저 채팅창에 제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010-5117-2391 여기로 오늘 강의 소감 간단하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거는 하나 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거 저한테 여기 채팅창에 그냥 적어주셔도 좋고 거기다 쓰시기 뭐하면 저 전화번호 그리고 전화를 이 저장을 해놓고 위에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질문 주시면 그때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2분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종례 하시죠? 네, 종례. 네, 네.